네, 반갑습니다. 슈가님, 기리님, 헬씨님, 그리고 참가해주신 37분이시네요. 네, 우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냥 질문을 막 하세요. 이거 해도 될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세요. 네, 그래야 늡니다. 네, 네, 오늘 내 집 마련 무료 특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정식 특강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번에 좀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셔라 했는데 질문이 꽤 10개 하겠다고 해놓고 한 20개 정도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제가 부동산 그 특강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음, 사실 부동산으로 결론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보듯이 뭐 연봉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영끌로 매수를 했고 이제 복직도 불가능한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사실 부동산으로 시작은 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업 같은 거를 좀 운영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오늘의 핵심은 사실 그 이분입니다. 몇 번이지? 12번이었던 것 같은데. 어, 예. 예산 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로 마포 공덕 8사제곱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입니다. 뭐, 공덕 기준 윗동네랑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자기가 대출이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가격이 타겟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거는 감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 찾는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불렀고요. 오늘 한번 모여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 12억, 13억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죠. 제가 아파트 뭐 찍어드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찍는 상황으로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죠. 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라는 거는 몇 가지를 사실 선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일부 분들께서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되게 큰 그 커뮤니티들에서 부동산을 배우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는 접근 가능한 그런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게 많죠. 강의도 많고. 근데 저는 2015년도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입지 공부를 너무 이제 빡세게 하면은 입지 중요하죠.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 거인의 어깨를 빌려서 약간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게 저는 빠르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입지의 중요성은 사실 뭐 학군도 있고 뭐 교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초보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입지하면은 교통 호재로 착각을 하십니다. 예. 근데 교통 호재라고 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게 되게 중요한 호재지만 저는 땅을 팠다. 이미 파고 있는 호재, 파고 있는 호재들. 예를 들어서 월판선 지금 파고 있죠. 땅을 이미 파고 있고 플러스로 고연봉지에 연결이 돼야 돼요. 접근성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또 뭐가 있어요? GTX A가 있죠. 얘 이미 파고 있죠. GTX B도 착공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노선들은 되게 좋은 노선들이에요. 실제로도. 근데 뭐 이제 인동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인덕원 동탄선. 이제 이런 것들은 일자리 노선이 아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진 않습니다. 판교는 우리나라에서 1억 이상의 연봉을 주는 되게 좋은 입지고, GTX-A는 그 모든 일자리 노선을 다 통과하는 노선이고, B도 마찬가지 여의도를 지나서 통과하는 노선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되고, 뭐 우리가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를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입지는 저는 그냥 저랑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라는 게 뭐냐?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이란 걸 합니다. 네. 이게 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냐면, 돈이 복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니면은 뭐, 제가 이렇게 산 다음에 또 추락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혹은 그 주식,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우리가 산다는 거는 돈을 계속 찍어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가격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상장 폐지되는 주식들을 보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웬만하면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 현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뭐 지방 어디 뭐 진짜 지방의 구석탱이에 있는 뭐 그런 아파트는 실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무풀이에요, 무풀. 악플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다만 올라가면서 이 등락이라는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렇게 가죠. 예. 이 등락을 겪으면서 가는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그 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웬만하면 사는 게 맞죠. 아니, 그 지방을 사게 된다면은 제가 최소한으로 보는 게 40만이었는데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60만 이상으로만 보고요. 이마저도 가장 핵심지의 신축만 사야 합니다. 누가 모르나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 시기들이 열려 있을 때도 사실 이걸 안 보고 오르고 나서 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개탈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마저도 꼭 개인이 이걸 다 알고 공부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이거 똑같이 그 거인의 어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언을 제가 해드릴 수 있고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뭐가 있냐면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량. 통화량은 이제 한국의 통화량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미국 통화량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올드한 거긴 한데 채권의 금리 차이를 계속 봐야 됩니다. 보면은 제가 여기 링크들을 달아놨는데 이건 제가 수업 자료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시기 때 이후에 이제 그 리세션, 즉 그 하락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로 이제 보는 지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여기 이런 걸 설명을 다 드리진 않을게요. 그다음 뭐 주택금융연구원에서 하는 이제 소득 기반으로 대출 상환 부담 상환, 부담을 이제 반영하는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그중에 제가 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그 공유를 드리잖아요. KB는 제 나름대로 이걸 해석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전세가율, 뭐 매매 매도 동향, 전월세 전환율 뭐 이런 거 제가 가끔 글을 쓰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이해를 다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공부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거시적 혹은 미시적인 것들 의견을 드릴 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런 게 전혀 베이스가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담을 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한 1,600명 정도의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700, 한 2, 30분 정도의 매물이 이제 매수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되게 막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기 힘들잖아요. 인스타도 그렇고. 그렇게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저 직장인이라 가지고. 하여튼 그런 편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기초적인 이해를 내가 하면 좋으나 요거는 좀 전문가랑 같이 상의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메타인지가 돼야 됩니다. 예. 얘는 우선은 그러면 레버리지를 하고 전문가 레버리지를 하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부동산을 본다는 거는 내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겠죠. 이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 학군이라는 중요한 게 있어요, 변수가. 학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려고 연고대 보내려고가 아니에요. 이런 곳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곳의 학교는 굉장히 아이들이 균질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릴 확률이 극도로 낮아져요.
예, 그래서 학군제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AI가 판을 치는 시대에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다 보면은 여기 이런 좋은 학교를 나온 다음에도 사실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바이 사람인데 적어도 성실성은 증명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아이들이나 아니면 남편의 직장, 아내의 직장, 혹은 이제 경력이 단절됐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이 가정을 끌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부가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보느냐? 첫 번째로 가진 돈을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거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제가 그 양식들을 드리는데, 요거 제 이름만 좀 지우고요. 잠시만요. 샘플. 이런 양식을 드려요. 그러면은 현재 나는 월세를 살고 있나? 아니면은 자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자는 뭘 가지고 있고, 급여는 어떻고, 예금이나 주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내 신용점수는 어떻고, 그리고 그래서 실수령은 어떻고, 그 나는 어떤 식으로 부모님께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질문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수치들을 채워보면서 사실 한번 메타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을 오기 전에 이런 양식들을 다 작성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몰랐던 이제 내 금융 상황을 좀 알게 돼요. 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동원한 수 있는 모든 자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게 너무 현저히 적다면은 뭘 해야 돼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나 그 가정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부부가 머리를 모아서 협심을 해서 뚫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자녀는 결국 학군 얘기죠. 직주 근접은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들은 정해져 있는데 혹은 나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닌데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근처에 집을 사는 게 맞죠. 왜냐? 그 사람들이 사니까 집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나는, 어, 약간 경제적으로는 모르겠고, 나는 굉장히 그 풍요로운 지식의 삶을 살고 싶어. 나는 풍요로운 뭐 농촌에서 이제 귀농을 하면서 뭐 이제 이렇게 살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경제나 아니면 재테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안 와도 돼요. 네, 사실은. 그냥 자기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행복 추구는 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것까지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일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초반 고통을 수반하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런 행복이라는 단어로 어 되게 주관적으로 해석했던 이거를 되게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스스로가 엄청나게 깨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해서 좀 잘 잡아야 돼요. 근데 부부가 한 명은 이런 행복 추구형 삶을 살고 한 명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두 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동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이거는 맞춰야 돼요. 누가 희생을 해야 돼요. 이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제가 총각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그래서 이 동궁합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왜냐면은 다 돈이 없잖아요. 30대 초반에 강남에 집 있고 뭐 이런 사람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지 사실 내가 스스로 일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그냥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없을 때일수록 잘 봐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봤을 때 개미같이 모으는 사람 있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 두 조합 정도는 돼야 한 명은 모으고 한 명은 그걸로 한 번씩 적은 돈으로라도 도전을 해보고 혹은 수억이 들어가는 집을 선택을 할 때는 얼마나 이제 많은 회의를 해야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 경제적 관념을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많은 그 디스커션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인플레이션 방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란 개념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모두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랑 미국 전쟁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유가는 모든 인플레이션의 근간을 이루죠.
이 근간을 이룬다는 거는 모든 화학 재료, 화학 제품들은 다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과 연관되지 않은 생필품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럼 내 자산도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들 주식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근데 부동산 같이 할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걸 하겠다라는 마음을 23년도에 먹었고, 그때부터 미국의 ETF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이 ETF의 소스는 어디서 나오냐? 급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사업 소득을 일으키면은 그 금액이 그대로 ETF로 계속 강제로 투자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 나이대가 됐을 때 이렇게 세팅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 가정의 상태랑 내가 가진 돈이랑 앞으로 우리 방향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된다면 저는 이제 준비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저의 상담은 이제 이 메타인지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부가 같이 듣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강의 내용이죠. 그래서 도대체 부동산 뭘 사야 돼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약간 이렇게 라이브 특강 같이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요. 뭐 다른 질문들도 있었지만은 저 20억 원으로 마포 공덕에 34평짜리를 사고 싶어요. 근데 신공덕이랑 아현이랑 내 집 마련 고민 중인데 왜 더 왼쪽이 더 선원 동네인 것 같지만 예산 초과고 신공덕 알아보는데 꼭지를 잡는 거 아니? 이 꼭지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흐름에 대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흐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호 동네인 것 같지만 이건 뭐예요? 입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 공덕이라는 한 지역에 딱 포커싱이 돼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해야 될 게 뭘까요? 흐름에 대해서 그럼 지금이 꼭지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저한테 들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입지가 공덕이 좋으냐를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좋죠. 쿼터플 역세권에 서울 사대문 안쪽에 이제 모든 연봉이 높은 서울 안에 있는 직장까지 공덕이 입지는 모두가 다 1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위치에 있죠. 예, 심지어 다 30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웬만한 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입지 진짜 좋은 데죠. 근데 비싸서 못 사는 거잖아. 맞잖아요. 3번, 20억이에요. 그 20억의 물건을 찾는다는 거는 최소 돈이 15억 이상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15억이 넘어가면 대출 4억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취득세랑 뭐랑 더해서 쭉쭉쭉 하면은 제가 볼 때 16, 17억의 현금이 지금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스들이 대부분 다 주식 자금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최근에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뭐 거의 텐베거 수준의 그 주식들이 좀 나왔죠. 분야로 따지자면 건설주나 아니면 에너지주나 뭐 전기 전력 관련된 주식 중에서 한 10배 오른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국장 모를 만큼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옮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마이크 켜진 분들 들어오시면은 끌게요. 어, 알아서 잘 끄셨네.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는 볼 것도 없고 흐름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격 분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물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 전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전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을 맞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고 나서 이 전고점을 넘어갔죠.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죠? 그럼 마포구는 어떨까요? 전고점이 있고, 지금 파란색이에요. 전고점이 있고,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한 후에 더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럼 단순하게 마레프를 한번 볼까요? 마포의 대장은 마레프잖아요.
저런 형태로 나타나는지 봅시다. 그죠? 올랐다가 23년도에 빠졌다가 다시 바로 반등해서 회복을 한 후에 전고점을 넘어서 되게 많이 올라갔죠. 그죠? 이게 지금 마포구에서 대장급의 단지의 패턴이에요. 대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최고가라는 걸 보면 됩니다. 마포구의 84 중에서 대장은 누구냐?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라 첼스네요. 네, 30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레미안 마포 리버웰. 사실 이거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긴 한데 이 정도까지 뭐 그거 할 건 아닌데. 어 잠시만요. 이거 거의 99명이라서 지금 안 되네요. 예, 더 100명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조금 자존심 상하게 마레프가 한 6위 정도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 3억 상간에 지금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어쨌든 대장급의 그 가격들은 이미 다 넘어갔다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공덕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사실 이분이 고민할 만하죠. 이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실제로 마포구는 여기 넘어가기도 했고. 근데 우리가 여기는 지금 예전에 상승장에서 그 뭐야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눌려있지만 요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한 18년, 19년도에도 이때 한번 조정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여기서 이제 헛발질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상승했죠. 근데 입주 물량으로 넘어가 보면 이건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26년에 확정된 입주 물량, 27년도에 만 가구, 28년도에 3천 가구. 근데 뭐 후분양까지 합쳐도 만 가구가 안 나옵니다,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요 통제를 이재명 정권이 하면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갈 곳을 잃게 만드는 굉장히 부작용이 심한 정책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세금으로 사람들 괴롭히지 않겠다 뭐 이랬는데 이제 1주택자까지 적폐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부동산 잡겠어, 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부동산은 폭등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고 어 그냥 민주당이 이렇게 헛발질을 해주니까 내 자산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볼 때 사실 그거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적어도 내년은 아니다. 후년까지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온다는 거는 가격의 하방을 되게 받쳐주는 수치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 사람 알기 때문에 지금 대출 받고 다 못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사실 이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저는 지금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지금 20분을 떠들었는데 이제 20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하고 다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제가 금매 탐색기를 이번에 리뉴얼을 했는데 제가 워낙 이렇게 마케팅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이 사이트고요. 전체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금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리뉴얼 중인데 월 9,900원으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월 19,900원은 주 3회 급매 알림을 하는데 이 급매 알림은 아마 이거는 실제로 네이버 매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호갱노노에서도 가격 알 수 있는데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호갱노노나 아니면은 아실에서 볼 수 있는 가격들은 대부분 실거래가입니다. 예. 실거래가 1개월 평균이 나오고 그다음 실거래가 내역이 이렇게 찍혀 있죠. 여기 찍혀 있는 이 가격은 실거래가예요. 그것도 1개월 평균. 그러니까 지금 매물상에서 가장 싼 거는 다 네이버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매물은 실제로 살아있는 매물들입니다. 어, 20억에서 내가 20억짜리 찾고 있잖아요. 그럼 21억짜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마포구를 특정을 했으나 서울시 전체에서 볼 때 과연 20억 이상은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서울시를 추가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서울시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서울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여기다 때려 넣은 건 아니고요. 300가구 이상, 그리고 진짜 이거는 사면 안 되는 한 동짜리 아파트들은 대부분 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0억대에 있는 아파트가 총 77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체크 박스들을 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렴한 매물들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1층짜리들이 있어요. 보통 저라고 돼 있는 거 1, 2, 3층의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약간 저렴하죠. 한 10% 정도 저렴하니까 얘를 제외하고 보고 싶으면은 제외를 시킵니다. 예. 제외하고 그러면은 저층을 제외를 했는데 어 조금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KB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KB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는데 이 상한가보다 만약에 매물 가격이 호가가 낮아져 버리면 사실 상한가 이 KB 시세보다 낮은 거는 급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층을 제외를 하고 이 KB 상한가 22억짜리인데 호가 최저가가 20억이고 저층이 아닌 애들이 이제 걸러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 음, KBC세는 일주일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은행에서 볼 때 이 아파트 얼마 정도 가요? 하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다는 거는 좀 급매일 확률이 높고 지금 현재 4월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주인이 전세 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필터를 걸 수가 있는데 제가 상승 하락률이라고 내림차순으로 건 거는 전고점 대비해서 가장 적게 오른 혹은 지금 아직도 하락률이 가장 높은 애 순서대로 배치하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중앙동에 있는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레미안 에코팰리스라는 아파트는 전고점이 19.5억이었고 현재 20억에 나와 있는 11억 11층짜리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수요일에 돌린 건데 이 물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매물이고 84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 보면은 20억짜리가 있었죠. 근데 지금 없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는 이걸 매일매일 사실 돌리면은 정말 크롤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한 3일마다 한 번씩 돌리는데 금메탐 새끼에 이제 신청을 할 때 이제 그분이 선호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 제가 따로 크롤링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20억대 어간에 해서 여기 아파트에 한 이 정도 되는 매물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없어. 그래 날라갔어. 그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는 데서 19.8억. 얘는 살아있나 한번 보시죠. 얘는 살아있네요. 근데 얘는 저층으로 돼 있고 이제 남동향인데 우선은 어 지금 저층 필터링에서 약간 에러는 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직 지금 최종 검수를 하는 단계라서. 근데 어쨌든 19.8억짜리 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20억이라는 가격에서 이 매물을 찾는 걸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계속 마포만 봤을 거잖아요. 물론 여기가 주변이 되게 험불합니다. 보시면은 막 뭐 빌라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서 살기 시작하면은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좀 헷갈릴 때는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과연 과거 시세는 좀 어땠지? 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거 영등포 시장 옆에 있잖아요.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응, 여기. 영등포 시장역이랑 딱 껴있으니까 이게 아실이 사실 좀 아파트 이름을 딱 치면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여기 영등포 시장역이고 보면은 여기죠. 아크로타워. 여기서 32평을 딱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천 중앙 말고 한번 더 볼까요? 세곡동. 여기는 이제 토지 임대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목동, 가락 쌍용. 이제 이런 데에 지금 19억에서 20억대에 있는 애들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20억대에 걸쳐 있는 애들까지 지금 우선은 다 필터링은 다 걸어놨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보면 19.5억에 목동 한신천국, 가락쌍용 1차, 뭐 이런 아파트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포 공덕이나 이런 데 좀 봤던 이제 그런 아파트들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상수동에도 이제 아파트가 레미안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공덕을 보되 공덕이 아닌 애들 중에서도 20억대를 우선 싹 다 제가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청담동도 나와요. 예, 25평짜리가. 근데 얘는 17.4억이었고 전고점 보면은 고만고만한 애들입니다. 방금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가락상용 1차 한번 볼게요. 가락상용 1차는 재건축 단지겠죠. 그럼 경찰병원역 있고 여기 있는 게 가락상용 1차죠. 그럼 아까 그 비교표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34평 되게 종류가 많으면은 여러 가지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가장 패턴을 찾을 수 있는 애들이 뭘까? 제가 이걸 뭐 하는 거냐면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 경찰대병원까지 가야 되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되게 비슷한 패턴을 볼 확률이 높아요. 여기죠. 가락상용 1차. 얘는 이제 재건축이니까 오를 때 막 무섭게 따라잡은 다음에 떨어질 때 훨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제 맞먹는 가격들로 다시 올라와 붙었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호가는 거의 유사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어. 그러니까 얘는 19.5억에 4층을 살 수 있고 얘는 20억인데 이제 가락상용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상담을 하면 과연 이게 지금 적절한 가격인지 간평에 언제 나올지 이제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같은 돈으로 사더라도 재건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나름 송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파랑 이제 마포랑 만약에 놓고 본다면은 같은 20억대로 봤을 때 사실 송파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신축이 되래니까. 지금 벌써 29년 차고 이제 내년이 되면 30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대신에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될 수는 있죠. 이제 그 올해를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비교군을 좀 설정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이편 세상 신촌도 들어오네요. 와, 여기 많이 올랐네요. 이제 20억대고. 그리고 센트라스 18.65. 그러니까 우리가 25평이니까 사실 조금 이제 그렇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나 그냥 32평만 보고 싶어 너무 복잡해. 그럼 32평만 보면 이제 18개만 놓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쭉 나오고 이촌동에도 가능한 아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촌동 그린이라는 아파트인데 이런 데는 사실 동아그린이고 현대 한강이랑 해서 여기 뭐 용적률 500% 해서 뭐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있는 되게 요지에 있는 아파트긴 하죠. 근데 되게 외따로 떨어져 있죠. 이촌동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사실 애 키우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가격이 있는 좀 이런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어 1차적으로 어, 매물을, 그러니까 이 매물 자체를 이런 입지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기 전에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어떤 매물들을 볼 수 있느냐가 제일 먼저예요. 예. 그게 제일 처음 되고 나서 그걸 쭉 논 다음에 그게 신공덕과 아니면 아현적 동네 중에서 내 집 마련 고민 중이라고 했죠. 그럼 이 기준 윗동네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단지가 안 나오면 제가 이거 일일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뭐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아파트가 어딘지를 물어보고 여기다가 비교 그래프를 같이 넣어서 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아현동 쪽 동네 중에 내 집 마련 고민. 그럼 아까 여기 아현동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보면은 북아현동에 이편한 세상 신촌이 있죠. 사실 여기가 조금 마레프에 비해서 처지는 쪽이긴 한데 여기 지금 20.7억짜리가 있으니까 이편한 신촌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로만 봤을 때는 사실 아 다음 하락장이 올 때 재건축은 되게 많이 빠지니까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때 똑같은 가격으로 더 싸게 산 사람은 지금 유사한 가격의 아크로스타워 스퀘어랑 가락상용을 선택한 사람에 비해서 가락상용이 훨씬 지금 더 수익을 많이 챙겼잖아요. 호가로만 봤을 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어디를 봤었죠? 아, 예. 이편한세상 신촌. 그럼 똑같이 이 유사한 가격대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죠. 음. 여기에 34평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크로타워 스퀘어랑 이편세나 신촌이 굉장히 멀리 떨어지지만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죠. 이럴 때 한번 전세가를 봅니다. 그러면은 전세가도 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사던
아니면은 이편세상 신촌을 사던 사실 미래에는 되게 유사하게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죠. 예. 이래서 사실 약간 이런 신축군을 볼 때는 약간 어 되게 유사하게 흘러가는 애들은 이걸 고르나 저걸 고르나 결과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애를 키우기가 좀 더 좋은 게 자기 가정에 중요한 사람은 그런 단지를 고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 사실 아크로터를 골라도 내가 이편세상 신촌을 포기하고 여기로 왔는데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20억대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할 텐데 그 개 중에서 조금 나은 애를 사는 고민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저 같은 경우면은 만약에 이거 저한테 요 의견을 주신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두 분의 직장을 물어볼 것 같아요. 음. 우선은 흐름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 입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할 것도 없죠. 다만 공덕에 비해서 그럼 아현 쪽이랑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비교 매물 중에서 나오고 있는 뭐 금호동이나 아니면 상수동이나 아니면 신정동 이제 목동 힐스테이트는 사실 목동 학군도 아니죠. 아니면 아예 저는 길게 보고 가락동 가락동이 이 매물이 과연 싼 건지 정도를 한 5개 정도 추려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죠.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저로서는 뭐 같은 가격이면은 공덕을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공덕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다. 그냥 공덕 근처잖아요. 공덕이랑 애호개 그리고 마포. 지금 어느 단지를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 20억대 어간에 있는 아파트들이 만약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얘는 이제 20억이 축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거 테이블 위에 놓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죠. 여기는 이제 용산 이름은 용산을 따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여기 용산구긴 하네요. 청파동 쪽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아파트의 시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꿰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음. 가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벌써 공격자인 20억을 넘어갔고 여기는 아까 보셨듯이 뭐 27억대 막 30억 막 이렇게 지금 최고가를 찍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조금 더 위쪽 아현이랑 요 근처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이제 여기에서 결정을 할 때 어 약간 용의 꼬리 부분에서 가장 싼 애와 그 다음에 요 패턴으로 볼 때 어차피 비슷한 선택을 할 거라면 이 단지들 중에서 가장 이제 내고가 잘 될 만한 물건들 특히 지금 4월 25일이니까 5월 달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우리가 새낀 채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겠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기서 나와 있는 물건 중에는 사실 지금 중앙동 물건은 날라갔고 아크로스퀘어가 그리고 18.85억을 찍었었고 가락상용 17억을 찍었던 게 이제 19.5억에 나와 있는데 저라면 약간 가락상용 일차를 되게 한번 파볼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출퇴근 권역이 이 상수동 쪽이랑도 아까 지금 공덕을 찾으셨으니까 꼭 무조건 공덕의 아파트를 한다기보다 근처도 한번 볼 것 같아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랑 광흥창역 사이에 재개발해서 만들어진 그 홍대 그 후문 쪽에 있는 아파트죠. 그러니까 얘도 패턴상으로는 사실 유사한 흐름을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출퇴근이나 아니면 애 키우는 거를 전반적으로 좀 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공덕에 사는 게 더 좋은데 굳이 공덕에 가야겠어. 근데 레미안 밤섬 레베뉴가 나의 좀 비교군으로 돼 있네. 그럼 뭘 해보겠어요? 여기다 붙여보겠죠. 예. 붙여보고 기존에 있었던 시세대로 봤을 때 유사한 선택을 하는 거구나. 아니면 이 매물 자체는 굉장히 가격이 눌려 있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테이블 위에 놓고 고민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다 KB 시세보다 낫다는 거예요. 얘네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 물건들 다 그렇구나 이런 아파트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네이버에서 20억 아래로 그냥 싹 아도를 쳐가지고 매물을 보게 되면은 KBC보다 낮은지 아니면 이게 급매의 성격이 있는지 아니면 전고점 대비 얼마나 낮은지 이거를 한 방에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물단으로 우선 추려놓고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수억의 자산을 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질문이 저는 이제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 거죠. 20억 원 정도가로 하고 싶어요. 라는 거는
나눔말인 입장에서 1번 20억 언저리에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풀이 어디서 와요? 금매에서만. 예, 여기서만 봐도 돼요. 아, 그래도 저는 저 아파트가 꼭 가고 싶은데요. 그거는 개인 생각이에요. 음. 그렇다면은 그거는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KBC서가 싸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게 금매 여지가 있던 왜냐 금매라고 나온 애들은 대부분 조정이 됩니다. 아, 제가 사실 3천만 원이 좀 모자라서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 급하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협상에서 어느 사람이 더 급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래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2번 이거를 먼저 뽑아낸 후에 여기서 픽을 해서 한 5군데 정도는 다 가봅니다. 네, 부동산을 만나서 실제 매도자의 사연이 어떤지를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 저랑 같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아이가 있어서 학군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내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혹은 저는 뭐 아직 딩크족이라서 돈은 계속 더블로 벌 건데 애는 필요 없어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입지적인 건 쳐져도 이거 결국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이빨이 들어가서 더 조정이 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각계급판은 해야 돼요. 예.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가장 1등 매물을 찾는 게 이게 핵심이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실 부동산을 선택을 하는 거는 출발이 어쨌든 내 예산에서 가장 가치 대비 가격이 급한 매도인이 내는 매물을 내가 되게 뾰족하게 찾아서 선택을 해서 매수까지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 매수까지 연결시키려면은 이게 수십억, 그러니까 십수억을 쓰는 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음. 확신은 어디서 나와요? 확신은 비교평가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물건 대신 이 물건 선택했을 때 잃지는 않을까? 이게 제일 여러분들 고민이잖아요. 잃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정량적인 행위예요. 데이터로 보고 리즈너블하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전고점이 비슷했는데 어떤 거는 다다다다다다다 찍혀서 이렇게 돼 있는 실거래 이력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있다가 하나만 뿅 찍히고 이렇게 갖다 쳐요. 이거는 사실 약간 특수한 상황일 수 있죠. 누군가가 그냥 상투를 잡아 버린 거야. 특수한 상황. 이런 건 걸러내야죠. 여러분도 어떻게 걸러낼 거예요? 그 사실 저는 어, 상담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절대 초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게 만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보람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25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데는 무수히 많다. 근데 무수히 많은데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 18개 매물 플러스 내가 만약 지금 여기서 걸러졌다는 거는 그 공덕에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신공덕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거는 상한가 대비 금매가 아니라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그 단지를 꼭 사고 싶으면은 우선 얘네를 다 살펴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아파트 꼭 사겠어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예. 이게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부동산을 사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플로우님이 질문 주신 건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보면은 예산은 12억, 13억. 그러니까 12억하고 1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고 바로 초등학교를 보내야 돼요. 철산 12, 13 또는 중계동 권영 3차 이게 다 재건축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꽤 나갑니다. 근데 광진이랑 송파래요. 그럼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광진이랑 송파는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광진이랑 송파는 여기랑 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언저리가 사실은 맞겠죠. 근데 여기 언저리에서 그나마 가까운 게 중계동인 거예요. 12억, 13억으로 여긴 접근이 안 되니까. 맞잖아요. 근데 광명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철사는 여기 있고 중계동은 여기 있어. 내 직장지는 여기야. 근데 여기다가 초등학교 아이 하기 때문에 중계동이 나온 거죠. 왜냐면 중계동은 학군지잖아요. 광명은 학군지는 아닙니다. 다만 목동 딜리버리가 가능한데 근데 목동 딜리버리가 아무리 가능하다 해도 사실은 좀 멀죠. 예. 그럴 거면 목동에 사는 게 맞죠. 마리님 누구는 뭐 목동 살기 싫습니까?
하고 싶죠. 근데 12억, 13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추가로 거여 주공도 비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동대 같이 난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물론 이 아파트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요 보는 요 시선이 요 바라보고 있는 요 아파트가 요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지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더 안 좋은 선택지에 분포가 돼 있고 뭐 얘는 그냥 그 중에서 내 눈에 들어온 검색을 통해 찾은 애들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12억에서 13억짜리가 어느 정도의 아파트 분포를 가지고 있냐 한번 봅시다. 서울하고 경기도만 다시 볼게요. 그리고 애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최소 35평으로만 보겠습니다. 똑같이 저층 제외하고 상한가 대비 금매가 있는 것만 한번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상승 하락률,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높은 순으로 딱 추려봤을 때 뜨는 아파트가 43개가 뜨죠. 매물이 뜬 겁니다. 43개 아파트 매물이. 그중에 3등이 뭐예요? 건영 3차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표상으로는 잘 찾은 거예요. 이게 건영 3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아파트는 학군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학원가가 근처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계동인데 이런 가격에 구축 아파트 31년짜리가 있어? 라고 볼 때 사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11.5억에 물건 나와 있고 얘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찾아봤는데 이 그러니까 저분은 연구를 많이 하신 게 저는 보이는 거죠. 11억 4천, 11억 5천, 11억 5천 또 사라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1층이니까 실제로 얘랑 일반 네이버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중개 권역이고 이게 가끔 저기서만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이거 단일 평형이니까 보면 사라졌죠. 그러니까 얘는 거래된 겁니다. 아니면 올렸다가 바로 급하게 내린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했거나 왜냐하면은 지금 중층에 11억 5천짜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하필이면 토요일 날 지금 강의를 하면서 수요일 날 코딩 돌린 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다음에 실제 요거 가지고 특강을 한번 좀 빡세게 할 건데 그때는 돌리고 바로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매물들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픽해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다음 금천구 독산동 있고 불광동, 평촌 지금 여기에 요 매물 요 12억 13억에 들어오는 애들 그리고 광명역 파크자이 해서 쭉 나오죠. 평촌 이렇게 지금 상승 하락률 대에서 매달 43개 선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철산 레미안자이, 보랑 경남 아너스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송파랑 거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일 리버파크는 사실 거의 하남 쪽에 하남 사이드에 붙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좀 볼 게 없고 어 관악 드림타운도 들어오네요. 32평에. 근데 여기는 사실 조금 개발이 힘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볼 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아파트들의 입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천호 오송도 들어오네요. 여기도 재건축 아파트인데. 얘는 지금 이제 관쳐 나서 사실 팔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뭐. 음. 얘는 실제 제가 매수시킨 아파트 단지라서 이거 지금 관리처분 났어요. 근데 이거는 10년 이상 보유, 뭐 5년 이상 거주된 물건들만 나온 거겠죠. 처음에 오르다가 조금 조정되는 느낌이 있네요. 재건축이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내부 부분 수리대 컨디션 좋은 매물. 사실 여기 들어가서 산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관처니까 곧 이주할 거를 그냥 생각하고 사는 물건이겠죠. 근데 여기 주변 입지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 되게 단합이 잘 돼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주변에 프라이어 플레이스나 아니면 레미안 솔베뉴 같은 대단지들이 있어서 그래도 신축발은 먹고 들어갈 거라서 예, 사실 요거 같은 경우도 뭐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예 모르고 있던 대안 중에서 내 직장에서 그래도 다닐 수 있을 만한 대안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에서 지금 여러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도 가능하죠. 음. 예, 그러니까
분당 센터로는 못 들어가고 판교 동판교 당연히 못 들어가고 서판교 원마을 쪽도 못 들어가고 이 가격이면 대장동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여기는 사실 학군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고 기름 시리즈 그리고 장안구 예 화서파크 프루지오는 사실 장안구의 전체 대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물건들 중에서 한 다섯 개 정도를 뽑겠죠. 예, 저라면은 어 지금 이게 하락률 순이니까 킨텍스 원티시티 같은 경우는 이분은 잘 맞지 않고요. 건영 3차 무조건 보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10.5억 물건은 지금 없고 이 다음 물건 혹은 이 근처에 보면 중계 주공 5단지나 아니면 다른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중계 주공 5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가격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오히려 더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왜냐면 거기도 유사한 그 흐름을 가지니까. 다만 견영 3차는 훨씬 그 단합이 잘 될 거예요. 재건축이고 단일 평형이고, 그다음에 대지 지분도 거기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활용을 좀 생각을 해서 요건 결정을 할 것 같고, 금천구도 사실은 좀 탈락이고, 불광동도 탈락, 그다음 평촌동이나 아니면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도 좀 탈락, 일찍도 다 탈락. 이게 탈락시킬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안 맞아요, 제가 볼 땐. 철래자 같은 경우는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고점을 넘어가긴 했으나 지금 광명에 물이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철산 12를 보셨다는 건 사실 재건축 석 다리를 좀 버틸 생각이 있으시고 그 이외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 되는 가격군이 있는지를 한번 보게끔 할 것 같고요. 천연 뜰한채 32평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 위에 있는 아파트긴 한데 예, 산 위에 있죠. 근데 서대문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되게 좋은 아파트인에 그거에 들어가는 걸로는 사실 조금 고민이 되나. 얘도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지금 뭐 특강에서 이거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제가 괜찮다라고 한 곳들을 좀 추려보고 그다음에 이 그래픽 비교 그래프를 본 다음에 서로 같이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철산 주공 12. 뭐 이제 이런 데를 껴서 보겠죠. 예. 철산 주공 12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입지가 좋죠. 예. 13이랑 12랑. 그랬을 때 여기 84가 14억 가까이 하네요. 여기 84도 한 14억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리그가 좀 다르죠. 이거보다 더 작은 평형으로 가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보냐면 입지는 워낙 좋고 주변 대비해서 안전마진 있는지를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진행 속도를 한 번씩 보겠죠. 제가 모든 그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버짓을 약간 벗어나잖아요. 아까 13억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버짓을 꼭 벗어난 얘를 여기서 이제 그 몸빵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느냐. 요 철래자가 지금 그 가격대에 들어오니까 12억대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파트를 살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 다른 그 재개발 물건 중에서 한번 찾아볼 것이냐, 요건 좀 비교를 해볼 것 같고, 어차피 광명을 한번 생각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이외에도 선택지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렇게 많고, 사실 뭐 다 똘똘한 애들은 아닙니다. 근데 수치상으로는 똘똘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몇 있죠. 그중에서 건영 3차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우선은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어, 질문 있으신 분들 한 다섯 분 정도만 받고 할게요. 예,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예, K님, 맞벌이 부부 연소득 세전 2억 부부입니다. 규제 때문에 고민이 있다. 혼인신고하지 않았고 올여름에 금호 대후 2년 실거주를 채우게 됩니다. 그럼 보유하셨다는 거네요. 대출이 안 나오는 규제 환경 속에서
남는 배우자 명의로 남는 여유자금 5억으로 부동산 추가 매수. 저는 요즘에는 이런 류의 추가 매수는 좀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5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제가 빤히 알잖아요. 5억으로 뭐 6억 대출해서 11억짜리를 살 것도 아니고 아까 11억짜리 보셨겠지만 금호 대우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5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 해피님 와 계시나요?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강의에 집중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이 정도가 오시면은 수익률 25%짜리 사업 소득으로 전환을 하게끔 하죠. 예. 지금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풀릴 때까지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며 기다렸다 상급지 또래로 갔어. 이거 되게 좋죠. 근데 주식에다 5억 담글 수 있으세요? 저는 좀 그러고 좀 반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억을 담그는 투자들이 물론 조금씩 조금씩 해 오셔서 알겠지만 요즘 국장이 좋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5억치를 살 수 있느냐 사실 못 하잖아요. 예. 이거 언제 또 거품 빠질지 모르고 사실 이게 거품이 아니라는 게 정설이긴 하죠. 뭐 PBR이든 아니면 PR이든 다 보면은 맞아요. 근데 국장은 언제나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른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거를 잘 보진 않을 것 같고 저는 미국 주식에다가 담가놓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세전 2억 정도 부으면은 3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30대 중반이면은 사실 이 돈으로 사업소득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풀릴 때까지 주식 투자 통해서 이거 했고 금호 대우 매도 후 현금 8억, 여유자금 5억, 총 13억으로 재개발 등을 나타낸 게 고민입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사실 이 두 분한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호 대우를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거래 비용 발생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간 다음에 재개발은 지금 살 수 있는 건 다 관처 이전이잖아요. 관리처분 이전에 물건을 사서 공사비를 정통으로 때려 맞아서 추가 분담금을 그러니까 분담금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에 재개발을 갈 수 있는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결론은 지금 있는 한 채 잘 지켜라로 결론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 중에서 추가로 뭘 사려고 하시길래 사지 말고 이거 사업소득으로 해라 그랬더니 이분도 되게 테토남 돌직구형이라 바로 계약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사동 고시원 계약한 분 했잖아요. 신사동. 신사동이라고 내가 여기다 얘기는 안 했었나? 예, 신사동에 고시원 인수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다 연예인 사례만 나오네요. 자, 두 번째는, 어, 예. 저한테 예전에 상담했던 분이네요. 동단지 매도했습니다. 17, 18억 예산 분당 미금 병자일로 서현 이매 한동 금동 중딩아들가 실거주 고민입니다. 아, 네네네네. 제가 그때 그 부동산 사장님 소개시켜 드렸었죠. 제가 동탄 삼성 부부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분은 저한테 겐톡 주세요. 제가 그 이후에 과연 지금 이 예산으로 이거를 찾을 만한 뭔가 있는지를 한번 퀵하게 한번 보고 좀 좀 분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 상담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한번 좀 봐드릴게요. 아니면은 금매 탐색기 돌려보세요. 예, 거의 나올 겁니다. 서현 임해 쪽, 한신 쪽, 한동, 금동. 근데 임해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 이거 좀 고민이 필요해요. 예, 정자일로는 아주 좋죠. 미금역보다도 예, 17, 18억 예산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근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 그죠? 지금 좀 머리 아파요. 그래서 중딩 아이들은 여기 어딜 가든 사실 학군이 다 좋기 때문에 이거 겐톡 주십시오. 그 다음 3번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외벌입니다. 앞으로 직장생활 10년 정도 남았고 현재 흑석자 25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갈아타지 계속 보유할지 고민이다. 목표는 55세 은퇴해서 월 300 현금으로. 목표가 55세 은퇴해서 월 300 현금으로 만드는 거면 지금 갈아타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릴 타이밍은 아니죠. 이거를 팔아서 흑석자이 지금 25평이 얼마 정도 하죠? 한 17억 하나?
잠깐만요. 우와, 20억이 넘네요. 잠깐. 이게 불과 얼마 전에 17억대였는데? 제가 전혀 이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군요. 제 17억대를 본 건 2024년이었네요. 음, 20억대 아파트를 다시 갈아탄다. 다시 갈아탄다. 이게 맞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갈아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게 흑석자이가 그냥 냅뒀을 때 오르는 그 가치보다 지금 이게 실거주로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외버리면서 사실 좀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흑석자이는 어쨌든 그 뒷단의 상도에서 가격을 받쳐주고 앞에 그 흑석 뉴타운에서 입주하는 애들이 이거를 다 견인을 해주면서 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 이걸 팔고 이 돈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가격군이라는 게 아까 20억대 라인 보셨잖아요. 결국에 마포나 이런 데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수평 이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목표가 월 300 현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월 300이라는 거는 역으로 보면은 월 300이면 1년에 3,600이잖아요. 이거 세후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배당주로 받으면 한 3%에서 4% 정도는 만들 수 있고 심하게는 5%까지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연에 꽂히려면 이게 나누면 되겠죠. 그럼 9억을 담그면 돼요. 그냥 그 단순 계산으로. 그죠? 잠깐만요. 내가 뭔가 착각한 건가? 그지? 응. 연에 3,600이니까 월에 300 흐름을 만들겠다면 4% 나누기 12. 9억에 9억에다가 4% 나누기 12. 월 300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굳이 옮겨서 부동산 자산이 느는 거는 사실 현금이 돌지가 않으니까 사실 이거를 따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지금 이걸 굳이 옮겨야 되나 싶기는 해요. 예. 그렇죠. 예. 차라리 부동산 여기 멈추고 연금 저축이나 주식 쪽으로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봐야 될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잽큐인가? 잽큐 잽핀가? 예. 저도 제가 가지고 있어도 잘 몰라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잘 몰라요. 근데 가지고는 있어요, 이거 다. 뭐 얘네들이 다 그 배당형 ETF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그거 한 거는 뭐 커버드 콜 이런 이건 되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개 돈에서 이자는 이자보다 그 환급이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저는 모르겠고 이거는 할게 하고 이걸로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배당주는 좀 파서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돼요. 하락장 때 많이 빠지면 이제 또 기회들이 오니까 우선 빠지면은 사는 것들 저는 요것들이랑 제가 주식 얘기를 하는 거 참 거시기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냥 뭐 저도 책 여러 가지 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는 사놨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로 세팅을 하고 있고 저도 현재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에 한 70% 수준을 진짜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질문이 많네요. 잠깐만. 다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봉탄 삼성부부 아이디가 시거지 포기 서울 재개발. 어, 솔직히 가능합니다. 예. 노량진 가능한 거 있어요. 예.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자주 가져야겠어. 그러니까 얘기들이 막 나오네.
고치는 부분이 될 예정에 제가 묶인 돈이 퇴직금이랑 풀로 2억 5천 정도 현금이 있다. 생초 대출 못 받는 상황이라 풀 대출 어 생초를 못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 대출 그 집을 가졌다는 얘기네요. 가져봤거나 풀 대출 가능한 기용 신갈력을 보고 있는데 8억대 풀 대출로 매수하는 게 아니요 안 돼요. 예. 그 8억대에다가 풀 대출까지 껴가지고 신갈 역세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아 이거는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잠실이랑 광교면 사실 신분당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잠실은 그치 잠실 어쨌든 광교 라인 8억대 제가 어저께 상담했을 때 지금 수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아 이거는 지금 2억 5천 요거 지금 연봉이 좀 궁금하긴 한데 하긴 한데 잠실이랑 광교면은 뭐 삼성이랑 롯데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은 풀대출은 사실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음, 와 이거 어렵네요. 근데 이거는 같이 얘기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이 가격대 제일 어려워. 9억 미만. 이게 사실 뭐 속된 말로 약간 이군 약간 이게 쩌리 리그가 훨씬 빡셉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금매를 찾고 그 다음에 한번 거쳐 간다는 생각으로 사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팔릴 만한 애들 중에서 8억대를 찾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상담 중이다라고 보면 우선 8억대부터 한번 쫙 보겠죠. 왜냐면 맥스로 살 수 있는 게 8억이니까. 근데 취득세 고려하면 7억 5천에서 8억 초반대 사이를 우선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할 때. 그러면 경기도랑 서울에서 지금 총 97개의 매물이 뜨죠. 음. 아, 부천 제외시키고. 이게 다 탈락이에요, 얘네들. 고양시, 부천, 다 여기 뜨잖아요, 동네가. 음. 뭐 이러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예. 은근히 마부개도 있고, 중개는 안 되고. 그 두 분의 아이 계획도 좀 중요하고, 아, 여기서 지금 따로 딱히 이렇게 보이는 곳들은 없네요. 제가 우선은 딱 잘라서 신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신갈이, 음, 와, 예.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상에서는 딱 손이 나가는 게 없어요. 예. 이게 다 이게 지금 뭐 여기 들어오는 이 풍도천동 되게 좋은 동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다 리모델링이고 다 지금 이주 이슈 있는 애들이라서 꼭 그래요. 이게 8억대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건 단지 조금씩 넓혀가면서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이게 단시간에는 안 됩니다. 1시간 정도 제가 찾아봐야 돼요. 같이 보면서. 답변을 좀 뾰족하게 못 드렸으니까 죄송해요. 규제에서 다목적 개출 안 나 비교밖에 없을까? 합해도 1.3 대전이네요. 뭐 이제 이런 것도 나왔네요. 잠깐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야? 분당 1차 선도지구 재건축 시세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 분당은 강동구 신축이랑 비슷할 거예요. 예. 송파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너무 새 거면 사실 뭐 새 거고 1차 선도지구 자체는 되게 그 시범 쪽이니까 이거는 시세를 내가 그럼 30억에 갈 겁니다. 50억에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그냥 뭐 무당히 하는 거고요. 그냥 어디랑 비교했을 때로 보는 건데
항상 비슷합니다. 예, 강동구랑 보시면 돼요. 강동구 대장들이랑.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억 원 간다는 소리죠. 84 기준으로. 샛변마을이나 양지마을 쪽 둘 다 엄청 좋은데죠. 근데 당연히 양지마을이 더 좋죠. 예. 지금 5개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볼게요. 40대 중반 맞벌이 가구고 초64 기름 롯데캐슬 클라시아 보유 중. 예, 약간 외곽 쪽이죠. 인천 힐스테이트 프루즈 주한 전세 임대. 인천 정리하고 이거는 갈아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 힐스테이트는 그 더 있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엄청 큰 단지라서 얘를 그래도 거래가 좀 발생은 해요. 싸게 팔면은. 근데 전세가 껴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천은 무조건은 파시는 게 좋아요. 예. 광장동 근처로 갈아타기를 하는 건 영끌한 상태로 이거는 저는 갈아타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름보다 더 상급지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를 해서 한 채를 남긴 후에 그 한 채로 이동을 할 때 혹시 그게 있냐?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냐? 그리고 이 광진구의 광장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그 당시 얘가 다 세팅이 됐을 당시로 딱 봤을 때 저평가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다 매칭이 다 돼야 돼요. 보통 이게 매칭이 안 될 경우 요즘에는 제가 경매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자 아무런 부동산 사본 적도 없는데 지금 벌써 경매 3번째 트라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그 팔고 세팅해 놓는 그 행위들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웁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가라타기 우선 맞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해도 돼요. 물건 살 거 있나 보고. 왜냐하면 기름 롯데캐슬 클래시아를 보유하고 여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사이버머니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얘를 팔아서 어딘가를 가겠다는 거 굉장히 큰 결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덜 오른 게 있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기름은 지금 이제 집중을 받기 시작하는 애들이라서 얘는 가지고 있으면 사 돈 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 옮기더라도 상급지가 사실 먼저 이렇게 올라 버리잖아요. 상급지 이렇게 오르고 나서 나는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올랐는데 내가 이제서야 오르려고 하는 요 시점에 그러니까 얘는 이미 이 정도 올랐는데 내 거는 좀 늦게 올랐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을 얻으려고 그래. 나 여기야. 어. 근데 뭐 여기로 옮기는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패턴이 딱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는데 하급지는 가만히 신호도 없다가 여기서 요렇게 간 다음에 다시 약간 조정될 때 또 조정 더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따라가면서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 폭보다 이 폭이 더 큽니다. 이게 양극화죠. 그래서 이 시점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시점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힐스테이트 프루지 주한이 팔리고 그 다음에 정해지는 건데 대출이 6억이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무리라고 하면 사실 좀 생각은 해봐야죠. 이 6억 대출이면은 거의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씩 깨지거든요. 이자만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 나갈 거예요. 지금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얘 메꿔서 얘부터 갚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애들은 초6 사고 이미 기름에 살고 있으면은 사실 학군이 결정됐어요. 특히 초6 이 친구는 이미 중학교 가잖아요. 중학교 가서 전학 이리저리 다니면 힘들어요. 아예 학군지로 가든가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이거는 상담거리라고 봅니다. 예. 이거 맞벌이 이것도 안 끝나겠는데? 그래도 할게요. 할 수 있을 만큼은. 그만 질문 그만하세요, 이제. 힘들어. 세전 2.5억, 6살. 사당으로 레미안 로이파크 25평 가지고 있고, 잤네. 잘했네. 그 1년 전. 지금 매도하면 18억 정도 받을 수 있다. 15억에 넘어가는 게 맞을지. 타당 15억을 하나 더 매수하는 게 맞을지. 타당 15, 방배 15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지? 제가 지금 이 동네를 하는 경우가 아직은 없어서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한테 찾아오는 분 중에. 아, 방배 15. 이제 곧 15.
하당 15는 어디죠? 하당 5는 아는데. 이 신통 중에 하나인가? 이건가? 그 최근에 엄청 그 누가 뛰었다면서요, 여기. 여기서 실제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 여기 되게 좀 추진이 빨리 되는 것 같긴 하던데. 요거는 만약에 어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이 이거는 제가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방배랑 사당에 제가 사장님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좁은가를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지금 현재 로이파크는 사실 산 위에 있긴 하지만 되게 좋은 평가를 받는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깔끔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팔고 넘어간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다시 막 사업 시행인가부터 다 견뎌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공사비 이슈가 굉장히 크게 올 거예요. 지금 압구정이 한 1100에서 1200 정도거든요. 예, 금방 따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낫네 싶은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방배로 옮기는 건 당연히 좋죠. 무조건 좋죠. 음. 근데 그게 이제 구역 분위기도 좀 보고 조합원 성향도 좀 조합장 성향도 좀 봐야 되고 총 20억 자금을 가지고 사당동 이수역 힐스테이트나 흑석동 32평으로 옮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소득을 더 모으는 대출 풀리기를 좀 더 모아 방배동 옮겨 맞을지 이거는 약간 현미경 같이 들여다보는 이건 상담거리예요. 왜냐하면 20억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얘를 가지고 어 아파트를 옮기는데 지금 노량진 아예 안 본단 말이에요. 그죠? 방배로 넘어가는 거를 보는데 이건 선택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노일이나 노삼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애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방 15를 만약에 지금 현재 진짜 본다면 제가 이건 디테일하게 한번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볼게요. 근데 그거는 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게 보이네요. 예. 예, 요거는 예, 여기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큰 돈이기도 하고 대안은 있어요, 무조건. 잠깐. 아, 제피도 커버드 콜인가요? 네. 다, 제가 그 정도예요, 수준이. 근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라라님이 그냥 자기 거가 넘어갔다고 하시네요. 네. 맞벌이 연소득 세후 1.2억 부부. 현재 하남미사 12억대 아파트가 있고 실거주 안 채운 상태다. 아이가 없지만 계획은 있고 집 매도 후 보유원금 모은 10억 현금이 있네 실거주 안 채우고 15억대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7천만 원이면은 뭐 내도 되죠. 15억대 아파트. 그건 15억대 아파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하남 미사의 12억대 아파트보다 어 하남 미사도 최근에 오르긴 했으나 아주 큰 상승폭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남 미사가 이렇게 해서 조정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그 상급지 15억짜리는 이 패턴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 정고점을 다 넘어간 15억이냐 아니면은 대부분 넘어가 있겠죠. 하남보다 이제 상급지면은. 근데 얘가 한참 넘어가 있는데 여기 급매로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15억 같은 경우. 15억에는 기회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4억하고 2억으로 갈리는 구간이잖아요. 아, 이게 6억하고 4억으로 갈리는 구간이잖아요. 그 대출이.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7천만 원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 7천만 원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거를 하면 되겠죠? 한번 보기는 해볼까요? 15억, 그러면 14억 한 5천 정도에서 한번 보면 하남. 아, 근데 그것도 고려는 해야 돼서 직장 위치나 이런 것도 고려는 해야 돼서 그리고 그 연봉 자체가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방동 맞아 날리고 아 고덕 안함이 있지. 음 이것도 근데 지금 그 조합 상황을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카델포레 아니고, 암사 안 되고, 남산타운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남산타운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아파트예요, 남산타운. 마곡은 너무 멀고, 그죠? 광일동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호동에도 있네요. 근데 이 더샵 센트럴시티는 너무 주변에 너무 그래서, 그리고 얘는 항상 좀, 예, 얘 정도는 한번 봐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왕십리도 한번 볼 것 같고요. 근데 이거보다 아마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금매로 다 해서, 이 금매당에서는 21개지만 이 86개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로 한번 쭉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자양동도 들어오긴 하잖아요. 예. 어, 예, 얘는 한번 그 테이블 위에다가 이 매물들을 띄워놓고 한번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왜, 이 7천만 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실거주 안 채운 상태고 본인들이 여기 살질 않는 거잖아요. 그럼 2년이란 시간을 여기다가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 원인 건데 과연 이걸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거 내고 나서 그 남는 돈이 현금 10억이면 꽤 큰 돈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 4억 정도의 대출을 내면서 여기에 맞는 아파트를 좀 찾아보는 게 맞을지 이거는 지금 아파트 리스트업으로 봤을 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사연자 국어당 호재를 기다리며 실거주 2년을 채울지 상급지 양도세 납부하고 이동하는 게 나을지 저는 지금 저걸로 봤을 때 상급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사실 좀 스킵할게요. 근데 너무 공감들을 하셔가지고 아까 K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어 제가 이거 팔지 말라 그랬죠. 넥스트 부동산은 어디서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강남권 소단지로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지 잠실 송파라도 현실적인 상급지로 가야 할지 노량진 등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음, 이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금호동의 구축은 노량진이랑 동급입니다. 이거 수평이동이거든요. 노량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어 그 신금호 말고 금호 라인은 이게 지금 잠깐 금호 대우가 신금호인가? 어쨌든 이거는 수평이동이고 어쨌든 강남권 소단지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지 잠실 송파 등 현실적인 상급지로 가야 되는지 만약에 아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신다면 아까 뭐 이거였나요? 잠깐만 금호 내가 지웠나? 지운 것 같네요. 이거는 솔직히 그 선택의 문제인데요. 음, 우리가 지금 이게 되게 막연하게 상급지의 이동만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현실적인 상급지든 소단지든 내 버짓 안에 들어오는 애를 언제 갈아타는 거냐면요. 금호대우도 빠지고요. 강남도 빠집니다. 근데 이 빠지는 동일 시기에 빠지는 폭이 얘가 더 커요. 실제로 상급지 애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게 떨어질 때 약간 조짐이 보이면 우선은 매도를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좋아요. 금호 대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아서 어디 옮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거예요, 살살. 근데 이거를 파는 시기 때 또 다른 캐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빠진 얘도 이제 하락한 가격에 팔면서 이 캐시가 합쳐가지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강남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무수한 고민을 해보고 실제 실행적인 부분들도 해보고 나니 그래서 강남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 트로피적인 성격의 이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은 이거를 실제로 했어요. 예. 뭐 역삼동이나
뭐 아니면은 그 양재에서 그 사이에 있는 그 역삼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랑 그다음 아예 대치동에도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여기도 실제로 본인이 굉장히 고수해서 갖고 사실 뭐 가격적으로 처지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사실 한 40대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했던 키워드는 서울 핵심지 갈아타기가 아닙니다. 저도 강남 집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진짜 생각한다면은 저도 아마 이거를 할 텐데, 음, 저의 키워드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늘리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 살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아이를 키우는 지금 현재 학군지에 살고 있는데, 뭐 크게 아이한테 뭐 그런 걸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입시 제도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진들 뭐 이게 과연 뭐 얼마나 필요하겠어. 나는 차라리 안정적인 이거를 마련해 주는 게 낫겠지. 약간 이제 저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어쨌든 갈아타고 싶은 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전 아마 이 남은 캐시들을 잘 굴려서 금융자산을 업한 다음에 그냥 이건 킵하고 정말 시기가 왔을 때 딱 갈아탈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알 수 있어요. 예. 어, 마지막, 네. 10시 반 됐어. 1시간 반 했네. 광명 5구역 가지고 있고, 고척프로듀 힐스테이트 분양권 가지고 있고, 광명 입주하고 1년 전세 주면 고프일 가까스로 잔금 준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장에서 4, 5급지 두 채를 가져다가 할았던 동시에, 광명 5구역은 4, 5급지가 절대 아니고요. 얘는 1.5급지입니다. 고척프로듀 힐스테이트가 한 3급지 정도 되죠. 고프일 분양권 중도에 팔고, 향후 5구역 비과세 받고 상급지 이동하는 게 무조건 이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감이 있으신 거예요. 고풀 분양가 왜 사는지 대충 감은 잡히는데 이게 이제 입주하면은 이거 물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 이제 중과 맞잖아요. 그죠? 예. 그쵸. 5구역이 훨씬 똘똘한 애죠. 이거를 비과세 받고 상급지 이동을 하는 게 맞죠. 예. 자녀가 아직 어리고 투자 감점에서.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이거 지금 왜 이런 구성이 됐는지 대충 보이는데 만약에 부부가 따로 가지고 있다 혼인신고 안 했다 아이는 있으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고척이 사실 팔기 되게 힘든 입지입니다. 예. 예, 3세대 들어가 있는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중에서 제가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개 기준에서 제가 이거 아파트 좀 걸은 거예요. 예. 예, 뭐 요 정도 하고요. 오늘 아까 보니까 한 90분까지 들어오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 현재 65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어쨌든 좀 저도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을 그래 종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간적으로 그걸 하신다면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10,000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뭐 얼마나 그걸 하겠어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거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금매를 찾아서 좀 제대로 좀 활용을 해서 좀 독립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예약 페이지도 있네요. 예. 상담 앞으로 이쪽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잘 그거 하시고요. 저랑 인연이 되면 좀 한번 이렇게 좀 좋은 그 상담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고 캠퍼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분들 많이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톡방에다가 좀 잘 들었다고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상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상담 내용이 많이들 나가셨네. 요건 제가 거기 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얘기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톡방에서 물어보세요. 네.